인수하고 개수를 해볼게요. 시간 네, 한 4, 인수하고 계세요. 시간은 한 4, 50분 걸릴 것 같아요. 네, 아, 친구님 오늘은 되게 크게 들리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이민년에 벌어질 수 있는 그 어떤 글자의 화학 반응이나 물리 반응이라고 해도 표현해도 돼요. 사건이나 이벤트가 되겠죠, 이제. 네, 천간으로 임이 왔을 때, 병화가 왔을 때, 지지로 해가 왔을 때하고 신이 왔을 때잖아요. 이런 거를 볼 때, 그, 보는, 봐나가는 순서가 있어요. 네, 첫 번째가 뭐냐면, 충할 건 충한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충부터 해요. 네, 두 번째가 합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오행적으로 생한다. 이 순서에 의해서 운기의 변화가 일어나요. 네, 충할 거 예를 들어서 처분할 것은 빨리 처분되고, 그 다음에 합할 거 있으면 합하고, 그 다음에 오행적으로 목생호할 거 목생호하고, 수생목할 거 수생목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수라면, 뭐, 병도 있고, 정도 있다고 쳐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 신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해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다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에, 이거는 뭐죠? 경제니까 어떤 내 일자리가 잠시 지금 그 충을 당한 거 아니에요. 정제라면 사업하는 사람들은 고정적인 무대가 되고 그러든가 일반 정제 자체를 월급으로 봐요. 고정 무대고 직장 개념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충한다는 것은 잠시 충해가지고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 또는 내 사업장이 좀 충격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된단 말이죠. 네, 근데 그러고 나서 이게 생각할 게 뭐가 있죠? 여기도 합도 해야 되죠? 이내합. 네, 여기도 또 충해야 되고. 그러니까 요거 충하는 게 일단 일어나고, 이게 뭐 직장으로 보면 이게 인성이라는 것은 결재권이에요. 네, 내가 결제한다 이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문서가 되겠죠. 네, 이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사람이 사회생활을 한다면 사업하던가, 직장인이던가, 그러지 않으면 백수가 되겠죠, 백수. 이 세 가지 중에 뭐 빠질 거 있나요? 노는 사람이 있을 거고, 사업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아니면 직장인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사업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고정적인 내 거래처라든가 그 고정적인 나의 어떤 그 사업 무대가 되는 거죠. 주로 거래처가 돼요. 정제 같은 경우에 안정적인 내 네, 무대. 그 충하고 요것이 하나의 사업하는 사람이 뭐가 돼요? 나의 이 사람과 나하고 사이에 계약 관계 이런 게 되겠죠. 그런 게 깨진다는 거죠. 그러면 거래처가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면서 다시 뭐 인해업 같은 게 또 오죠. 네, 그러면은 이 활동이 누군가와 통해서 다시 또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이 병화는 보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관계 끊고 이 사람과의 관계가 되는 거지. 상황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말이 끊기네요, 한 번씩. 이 사람, 오디오가 끊기네요. 이 사람이 뭐를 하는 사람인가에 따라서 네. 이 해석은 달라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만약에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내 어떤 그 거래처가 있고 계약 관계에 있는 거래처였다면 그것이 끊어지고 다른 설정이 다시 설정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 해가, 예. 인이 일이고, 해가 어떤 다른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위에 이 사람 지금의 거래처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재설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병화는 복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뭐죠? 잠시 계약 관계에 있던 사람과 정리가 되고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잠시 충격은 있지만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없다고 하더라도 요거만 있는 사람들도 그러한 관계에서 잠시 그 충격이 오지만 이 인에 의해서 회복이 되니까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충에서 잠시 안 좋아지는 상황, 그 다음에 회복되는 상황을 같이 봐야 된다 이거죠. 근데 그걸 해석을 안 해버리고 요것만 해버리면은 당신 왜 저 돈 많이 나가 이래버리면 안 되는 거지. 이걸 같이 봐줘야지. 그래서 내가 신이 올 때, 임신이 올 때는 어떻게 돼요? 병화도 못 써요, 잘. 그리고 임자가 오면 어떻게 돼요? 이런 년이 온다면 이런 병화는 많이 타격이 많이 가는 거라고. 이런 거를 이해해야 돼요. 그런 거가 이해를 안 해버리고 요거만 이해해버리면 돈 나간다는 거밖에 해석이 안 된다고. 이런 해석이 이제 1차원적인 해석이에요. 아직 이해가 아리까리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만약에 학생 같은 운기라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건 뭐, 사업하는,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을 위주로 하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하지만, 이게 만약에 사업하는 사람도 아닌 학생 같은 경우라면 부모 자리가 지금, 다 지금 충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러면 내가 부모 곁을 떠날 일이 있는 거지. 이런 해석, 본인이? 그렇죠. 이런 해석까지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신월에, 그것이 인이기 때문에 내가 떠난 거예요, 학생 입장에서 보면? 그게 인이잖아요, 병신. 인성이잖아요, 신이. 네. 네. 근데 인이 와서 네. 월지자리를, 부모 자리를 쳤어. 네. 그래서 내가 학생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본인이? 내가 이제 부모 곁을 떠날 일이 생기는 거죠. 본인이? 네. 그러지 않으면 이 부모들이 잘못되든가. 그렇지. 이게 부친이 되고 모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육친적으로 그 사람 입장이 뭔가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않으면 이런 해석이 안 나와요. 그럼 문서가 깨지는 건데, 그거는 학업이 좀 깨진다라도 볼 수 있나요? 뭐 학생 입장에서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부모 곁을 떠나면서 내가 잠시 학업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보세요. 일이라는 게 상관이죠. 네. 그럼 뭐예요? 부모의 뜻을 거스르고 내가 지금 뛰쳐나가는 거지. 이럴 때 고등학생이면 어떻게 돼? 가출도 가능한 거예요, 가출도. 상관이니까. 예. 이러한 식의 어떤 그 맞춤형 해석이 안 돼버리면요. 막 중구난방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뭔가를 알고서 그 다음에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로 타겟들이 뭐냐면 사회생활 하는 사람 타겟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사업하는 사람 위주로 지금 해석이 됐죠. 직장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하나의 결제권이고, 월급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충당한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회사를 그만둘 일도 있는 거예요. 사회공이고, 그래서. 그래서 내가 상관짓을 하면서 나가서 내가 사업을 하든, 그러지 않으면은 그만두고
그게 안정되고 2년에 가면은 귀인작용이 오죠. 계면연이면. 그렇게 하고 그만두고 다시 직장을 구하던 이런 식의 다음 연도의 운까지도 이제 바라볼 줄 알아야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아주 극명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합된다는 거가 있으니까 이런 합이라는 게 뭐냐? 아까 같은 학생 같은 경우는 뭐예요? 상관인데 누군가가 합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친구랑 나갈 수도 있는 거고 부모의 뜻을 거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하는 사람이라면은 기존의 거래처를 정리하고 새로운 파트너와 사업을 다시 맺고 이게 되는 거죠. 합의 됐으니까. 그래서 합을 해가지고 새로운 관계 모색에 들어가면서 결국 정제, 이 사업은 다시 일어난다. 이렇게 봐야죠. 그래서 여기서 사업장이 날아가고 내가 재물적으로 피해를 본다 이거만 보면은 1차원적으로 본 것이고 결국엔 그 다음 것까지 봐야 된다 이거.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가 만약에 사업하는 사람이면 기존의 파트너 그만두고 새로운 파트너와 만나서 사업 벌려나가고 그 다음에 이게 없고 만약에 이게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돼요?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먹은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뭐 정이 여기 있다고 봐도 되고 그럼 여기 있다면 어떻게 돼요? 정임 합을 했죠? 해버리죠. 이거 합을 해서 합고 나갔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보니까 정의만 목이 되는 거거든. 그러면 내가 기존에 활동을 했던 어떤 무대가 있어요. 뭐 수출을 하던 아니면 인터넷상으로 불특정 다수에 대해 내가 판매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무대를 누군가 좀 들어왔죠. 합을 해서 좀 날아간 것 같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뭐 정의만 목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새로운 관계 설정이 되는 거죠. 그런 해석이 돼. 이게 쉬운 해석이 사실 아니에요, 이거. 이 사람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하는 건가가 이해가 안 돼 버리면요.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이 인목은 결국은 뭘 생해요? 정화를 생하죠. 일은 다시 좋아지겠구나.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합충에 대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충에 대한 해석, 합에 대한 해석이 다 되면서 이 사람은 앞으로 그러한 식으로 잠시 흔들림이 있으나 사업이 퍼져나가겠구나. 이게 돼야 되고, 직장이라면은 고정무대가 그만두면서 이 합을 했다는 건 뭐예요? 새로운 그만두면서 새로운 주위에 있는 사람과 동료가 됐던 그 사람과 사업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묘년 같은 게 계묘년 같은 게 오면은 귀인작용에 의해서 다시 회사를 들어갈 수도 있어요. 원래 이 사람이 사업할 것이 아니었는데 잠깐 나왔다가 들어가는 거죠. 이런 해석은 내가 그 전에 올 때 인밀관, 계일관 다 설명한 거예요. 이거 지금 송선생님은 못 들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이 설명이 다 돼 있다고. 그런 관계로 이게 돌아가는 거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이것이 생해지니까 상반기에 그만두려고 갈등에 했다 사업했다가 좀 지나갈 수도 있지만 그만두고 다시 복귀를 하던 그러지 않으면 그만두고 사업으로 진행이 되던 두 가지가 된다고요. 근데 백수 같은 경우는 뭐예요? 오히려 충할 때 직장을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것도 없이 무일푼인데 충해봐야 없어질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백수가 아무것도 없는데 충을 했어. 그럼 뭐가 돼요? 변화 변동이 일단 되죠. 막연하게 변화변동 하시지 말고 이럴 때 오히려 직장 들어간단 말이에요. 직장을 들어가든가 사업하려고 좀 구상 중이었던 사람은 사업을 하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해석들 때문에 합충변화에 와가지고 옛날 도사들이 많은 고민을 했던 거거든.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에, 신금이 있는데 정화가 있다.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임이 왔다. 이런 거 가지고 해석을 많이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신금 입장에서는 이 정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되나? 경금이 돼야 되겠구나. 관성이죠. 정이 관성이죠. 이런 모양이 되면 이 사람이 관을 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수의 기운이 강하고, 요런 운이 왔을 때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됐고,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쳐요. 우리가 보는 사람들이 되게 학생들은 별로 없어요. 되게 20대 중후반, 30대 넘어가지고 오지. 이런 걸 보고 정임합을 했는데, 정임합을 해서도 돈이 되는 거가 되죠. 어떤 식신적인 행위가 되면서, 뭐냐 하면은, 이 어둠을, 빛을 가렸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이런 모양에서 해나 자나 와가지고 이게 건강적으로 눈이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요런 눈에. 시력이 많이 안 좋아질 수가 있고, 요럴 때 잘못되면은 식신적인 행위를 하면서 어떤 건데 명예를 이용해서, 뭔가 지금 정의만 목이 됐으니 돈을 취한 거 아니에요. 돈을 취했죠. 네. 그랬을 때 이 사람이 경찰서를 들어갈 일이 있느냐. 네? 이거 저희 횡령 배임 같은 거, 횡령 배임.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시내에다가 정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 같은 경우 상관이니까 좀 더 심하죠. 상관이라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죠. 이쪽도 뭐 비슷하게 보지만, 그러면서 요런 운 같은 경우는 재물 관련해 가지고서 어떤 그 관이 흐려지기 때문에 이게 경찰서 출입하고 실제로 감옥도 가요, 감옥. 응? 요거 내가 두세 번 봤어, 이런 케이스. 그런 거에 대한 것 때문에 옛날 박도사 같은 양반은 시력이 안 좋아질까? 아니면은 횡령 배임으로 들어갈까? 응? 그러지 않으면은 간단하게 어떤 뭐 직장에서의 뭐 그만두는 일이 있을까? 이런 거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한다고. 그래가지고 나오는 말이 빛을 못 볼 일이 있을 거다라고 퉁치고 하는 말이 있고,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너 햇빛 못 볼 일이 있다. 그럼 뭐 깜빵 가는 것도 햇빛 못 볼 일이죠. 그래가지고서 잘못하면 너 경찰서 출입할 일도 있다. 이렇게까지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게 쉬운 운이 사실 아니에요. 쉬운 해석이. 응? 이 해석도 마찬가지라고. 이런 거는 실제로 감명했던 사주의 모양이에요, 옛날에. 박도사가. 그러니까 실제로, 들어갔던 케이스도 있고. 다음에, 이것도 옛날에 감명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이런 모양이 있을 때, 뭐냐면은, 진년, 4년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이냐. 요건 지금
사과가지고 해를 충하죠. 충하고 진이 와가지고 원진시키고 못 써먹게 하고. 묘년 같은 경우는 합을 하죠. 이렇게 합하고. 요럴 때에 이제 해석을 한 게 뭐라 그랬냐면은, 요럴 때는 돼지가 사하죠. 이 임순대 식신이죠. 사하니까는 이 사람이 뭐냐면 저기 돼지업자, 돼지 양돈업자. 양돈업자인데 이 돼지가 사하니까는 이때 시름시름 돼지 콜레라 같은 게 걸릴 것이다 그랬고, 이 진년에 가가지고 몇 마리 남겨놓고 싹 다 죽을 거라 그랬어요. 돼지가. 그 다음에 4년에는 싹 엎어버리고 새로운 품종으로 바꿀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감명한 내용이 있어요. 이런 게 뭐냐면 유년도에서 이 사람이 돼지어 양돈업자니까 거기에 맞춤형으로 해석을 해준 거거든. 진이 되니까 뭐예요? 식신이 있고, 여긴 충하죠. 여긴 사지에 들죠. 12운성으로. 12운성 기가 막히게 썼어. 하여간 그 양반. 이게 돼지가 사한다는 게 뭐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식신이니까 내 자식 같은 거지, 돼지인데. 진해는 이꼬하죠. 그래가지고 수백 마리가 이때 한 몇십 마리 열 마리도 안 남았나 봐. 그리고 이때 가서 품종 개량을 해가지고 싹, 새로운 업종을 바꾸든가 이렇게 했다고. 이게, 이 해석을 하니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의 어떤 운기의 변화를 이해하려면은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만약에 식당이면 어떻게 돼요? 식당이면 이때부터 해가지고 돈은 되는데 직원들이 말을 슬슬 안 듣기 시작하고 이때 가면은 막 직원 중에 3분의 1이 그만두고 속상해가지고 정리하고 4년 정도 가면은 완전히 업종을 바꾸던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이 이해가 안 되나 보네. 자, 일단 요런 게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이해됐어요, 이제? 네. 예. 정임합, 병임충, 인신충, 이거 다 이해했죠? 그리고 순서는 충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합이 오고 생으로 간다. 여기서 여기에 대해서 해석가 된 거죠. 충으로 해가지고 먼저 관계 정리가 되고 합으로 새로운 관계가 모색되고 그 다음에 이 병화는 목생화로 해서 생해진다 이거죠. 요거 반드시 기억해놔야 돼요. 그러면은 정하고 병하고 해하고 신인과 해석이 다 됐죠. 그러면 어느 자리에서 어느 자리에 있는 걸 충했을 때에 그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남은 게 격각이에요, 격각. 합이 오는 거는 뭐 합이 오니까 주로 애정사라든가 나이 먹은 사람들은 식구가 생기든가 그래요. 손녀를 낳든 손자를 낳든 이게 내가 만약에 나이가 한 뭐 50대가 됐다. 그럼 이럴 때에 합이 오잖아요. 여기가 있든 그러면은 40대 같은 경우는 스스로들이 3, 40대는 아기를 낳든가 그런 행위가 되고 이럴 때 육합이나 아니면 삼합 같은 경우는 자식의 어떤 합될 때 자식이 와요. 옛날 같으면은 많은 자식을 낳으니까 수시로 오는데 요즘 같으면 드물게 오죠, 이제. 그럴 때 육합은 아들의 요인으로 보고, 예를 들어서 오가 있어가지고, 결혼합을 했다. 그러면은, 뭐냐면은 저기란 말이에요. 딸이 오고. 근데 내가 나이가 한 60이 돼서, 아들 자식을 줬어. 그럴 때 요런 모양이 와버리면 손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 합에 대한 부모인데 화국이 형성이 돼서 그 자식을 보는 건가요? 아니, 삼합이나 육합이 올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생산된다는 게 생산.
그러니까 주위에 내 식구가 새로운 식구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제 5가 있던가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여자 사주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재성이 되든가 뭐 시어머니가 되기도 하고 내 사업적인 무대가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네. 사업하는 사람이면 사업하는 사람들하고의 어떤 그 상관이 엮이는 게 누가 동업할 일이 있든가 내 사업에 대해서 누군가 같이 합류할 일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재성이 창합을 안 되는 게 그러한 식으로 내 사업에 누구랑 같이 참여할 일이 생기겠구나. 이런 해석이 되면 되는 거라고. 합 같은 거. 충 같은 경우는 일단 충해가지고 새로운 관계에서 단절되면서 합은 새로운 관계가 설정이 되는 거라고.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 다음에 이제 격각을 봐봐요. 격각은 어저께 얘기하다 말았죠. 격각이라는 것은 충에 준하는 것인데 연애에 있을 때 월에 있을 때 시에 있을 때 격각. 격각이라는 것은 나이 드는 사람이면은 50 이상 먹은 사람은 자식도 있겠죠. 자식이 내 곁을 떠날 일이 있겠죠. 그 다음에 부동산 중에서 뭐예요? 상가라 그랬죠. 상가를 매매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매매하는데 상관으로 왔으니 긍정적이죠. 병화가 장생하니까. 차익을 남기고 팔 수 있다. 이것까지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50 됐는데 자식 자리를 이렇게 격각을 했다. 이건 뭐 어떤 의미도 가는 게요. 내 곁을 떠나고 자립할 일도 있을 거고 그러지 않으면은 해외 나가서 뭐 유학 가서 공부한다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 보고 자식이 어디 멀리 떠날 일이 있나 봐요. 그러면 된단 말이에요. 지금이야 한두 명이니까 자식 가지고 그렇게 물어볼 일은 많지 않지만 옛날에는 이런 게 많았어요. 상가 매매할 일, 자식이 떠날 일. 그 다음에 연을 갖다가 이렇게 격각하고 충하는 건 뭐죠? 부모 자리니까 내가 부모 곁을 떠날 일이 있든가 그러지 않은 부모님이 돌아가실 일이 있겠죠. 네? 그리고 신자진이라는 것, 이 격각이 있으면서 이건 저 부모 자리니까 오래 묵은 토지가 되는 건물이 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30년 정도 묵은 부동산으로 봐요. 그런 것들이 처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을 갖다가 격각을 하고 충을 하고 한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큰 사회적인 활동에서. 내가 좀 구속을 받는 거야. 그러면서 조상 자리를 격각하고 충하면서 올 수 있는 게 그분들이 돌아가시는 일이니까 이게 저 상문조객이라고 들어봤죠? 누가 돌아가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내가 부가적인 이익, 상속 증여도 이루어질 수 있다. 실제로 이럴 때 좀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케이스가 꽤 있어요. 오히려 부가적인 이익이 된다고. 근데 이 입장에서 병화가 장생하니까 이렇게 격각했다는 게 결과적으로 나쁘지 않다는 게 딱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직장 사업하는 사람 같은 경우도 사업장의 이동 변동이에요 이게. 집도 되나요? 이게 이제 집이라면 오래된 집이죠. 집은 안방이라 했죠 안방. 안방은 격각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럴 때에 직장 자리도 돼요. 저 한 20대, 30대 이런 사람들은 직장을 이직, 전직할 일이 있다. 이게 직장 자리도 된단 말이에요, 이게.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장도 되고, 사업장을 갖다가 옮길 일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직장을 뭐 그만둘 일,
그렇게만 보지 말고 부서를 옮긴 일까지 보세요. 여기는 뭐냐면 내가 생활하는 터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발령 이런 것도 보는 거네, 그러면. 그렇죠. 부서 이동이니까. 그렇게 볼 때 이런 자리도 격각이 있는 걸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안방에서 만약에 임진일주나 임자일주나 임신 같은 경우는 요게 격각이 있으면서 충이 오잖아요. 이럴 때 집을 이사해가지고 옮길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집을 손볼 일이 있다든가. 그럴 때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투자한 상가, 안방, 요거는 30년 이상 묵은 그런 주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져서, 설명을 해주면 돼요. 직장을 옮기겠냐, 안 옮기겠냐, 요거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서도 직장인을 옮기고 안 옮기기도 봐요. 근데 여기는 해당 사항이 없잖아요. 그 직장 이동을 하는 게 좋으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그 좋고 나쁜 거에 판단법도 있나요? 여기서 지금 병화가 장생하죠? 예, 그런 식으로. 그럼 정제가 장생하니까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 어떻게 돼요? 사업할 그릇이 아닌데 이거 단순하게 상관이 와가지고 그만두는 거거든. 그럼 좀 참아봐라. 참으면은 저 개해년 가면 이게 좀 안정이 돼요. 개해년에 가면 귀인자 경도 오고 기다려봐라. 그러면은 좋은 직장이 또 너한테 스카우트가 올 것이다. 그런다고. 그러지 않으면 그만두고 개해년에 다시 또 괜찮은 회사 들어가요 또. 그래서 이거 볼 때는 그 해에 일어나는 운과 그 다음에 어떤 년으로 연결되는가를 쫙 판단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바로바로 거기에 대해서 해도 돼, 안 돼, 해면 안 돼가 나온다고. 여기서 뭐 하시면서 뭐 상대방이 물어보거나 거기에 이런 점들을 궁금했다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은 일단 이 정도. 이게 일주가 바뀌면 또 얘기는 틀려져요. 개수 일주에서는 아마 그 정도면은 아마 설명할 일 거의 없을 거예요. 이러면은 이제 이 해에 닥쳐지는 어떠한 그 격각, 충, 합 이런 거에 대한 그 해석은 다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형살이 있을 수 있죠? 네, 사가 있는 사람들. 네. 이거 어떻게 볼 거냐, 이거야, 이제. 안방에 사화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러한 형살을, 형살이 와가지고 뭐 수술할 일이 있다, 이렇게만 해석을 해버려요. 이 사화 입장에서는 뭐예요? 여자면은 그 남자가 되는 거죠. 사화의 기토. 그리고 남자라면은 마누라가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형이 왔는데 장생이 들어가. 그럼 장생은 좋은 의미예요, 나쁜 의미예요? 좋죠. 네. 그러면 이럴 때에 어떤 그 남편이 됐던 마누라가 됐던 어떤 변화를 준다는 거죠. 형이라는 건 어떤 조정과 수술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남자라면은 좋은 위치로 어떤 그 발전적인 거로 갈 수가 있고 거기다가 덧붙여서 건강적으로 이런 그 형이 들어간다는 거는 어떤 수술을 걸쳐가지고 장생이 들어가니까 수술을 걸쳐가 좋을 수도 있겠죠. 주로 이럴 때 되면 좋아져요. 건강이 좋아지면서 수술을 거치는 수가 있고 그러지 않으면은 남편이 하는 일 또는 마누라가 어떤 그 사업하는 마누라라면 마누라가 하는 어떤 사업적인 행위가 이런 운을 맞아서 좋아진다는 개념이에요. 약간의 조정을 걸쳐가지고. 하나의 또 예를 들자면 이런 사람이 뭐 칼국수 장사를 한다고 쳐요. 이 사가 뭐냐면 이게 약간 뭐 끓이는 열 가하는 거니까 뭐 사화 같은 경우도 칼국수 장사로 볼 수가 있는데 자년, 충년, 인연이 했다고 친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인도 있다고 치고, 그래, 인이 있다고 쳐. 그렇게 되면 이렇게 상관생제 모양도 되죠. 그래서 칼국수 장사 했는데, 해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요게 지금 충 맞고, 여기 형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합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합이 되면서, 이게 천간으로 치면은 간목이죠. 네. 간목이 해에는 어떻게 돼요? 장생이죠. 장생이 되죠. 장생 들어가면서 정제가 되는 사화는 충을 맞아가지고 약해지는데, 인목이 장생 들어가면서, 어떤 손님은 많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장생은 좋아지는 거니까. 대신에 사화 같은 경우는 정제니까 재물적으로 내가 손해보는 양상도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년 같은 때는 이때 장생 들어가고 이때 욕제 들어가면서 약간 위축이 되는 뭐 그런 건 있어요. 자년에는 조금 약간 좀 힘든 구간이에요. 충년에 간목이 관대 이럴 때 보면은 이러한 것이 제 모양을 찾아가면서 뭔가 이런 경화도 장생하면서 좋아지는 거죠. 이게 이러면서 형이 오잖아요. 이런 모양이 뭐냐면 형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내가 요만한 가게에서 응? 뭐 탁자도 놓고 장사를 했어. 옆에는 이렇게 창고를 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뭐 보관함 같은 경우 뭐 있다고 쳐요. 근데 2년이 되니까는 재물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손님도 많이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이럴 때에 이런 어떤 재성이 충을 강한다는 건 뭐냐면 손님이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좀 넓혀야 돼. 근데 새로 짓기에는 좀 그래. 이게 헐어버리고 새로 짓기에는. 그럴 때 요걸 갖다가 조금 좀 헐어가지고 어? 여기 좀 헐어가지고서 여기 요 정도만 창고로 쓰고 나머지는 여기다가 탁자를 몇 개 더 놓는 거야. 이제. 이런 공간의 활용, 기존에 있어가지고 여기까지만 쓰는 어떤 공간을 더 넓혀가지고 조정을 해가지고 좀 더 유리하게 재물 활동에 유리하게 쓴다. 그런 걸 형으로 본단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재물이 좋아지기 위한 과정상에서 어떤 조정이죠. 형이라는 게 여기서 얘기하는 형도 그런 거예요. 형이 왔다 그러면 수술 수 있고 저기 이제 교통사고 나가지고 조심해야 돼 이 얘기만 한다니까 사람들이. 남편이면 남편이 이럴 때 장생 들어가면서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결국에 남편이 좋아진다는 거란 말이에요. 사오미 인묘진 사까지 오까지 그냥 쌩쌩 잘 나가는 거죠. 그런 운기 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어떤 형이라는 건 좋단 말이에요. 좋다. 신에 가서 형 맞으면 어떻게 돼요? 신에 가면 사화가 지금 병지가 되죠. 12연성으로. 그럴 때는 요거 지금 뭔가 좀 안 좋은 쪽으로 좀 나가고 있구만. 그럼 재물이 서서히 기우는 거예요, 그건. 신이 와가지고 형할 때. 이 천간에 병화인데 이때는 12운성으로 어떻게 돼요? 병지. 병지. 예. 병지가 되면서 유의 사지가 되고 술에 입고하죠. 그럼 이럴 때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여기 형이 왔다는 거를. 재물적으로 하락한다라는 의미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서화 해놔라. 응? 사중에 있는 경금이 형을 하는 거죠. 신금에 있어가지고서 경금을 갖다가 쓰기 위해서 배를 가른다고 쳐요. 뱀의 배를 가른다. 문서화 해놓는다 이거지.
그리고 재물 관리는 타이트하게 들어가라. 이렇게 되면 실제로 남편이든가 마누라든가 이때 슬슬 몸이 부실해지기 시작해요. 실제로. 어디 몸이 아파 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좀 수술은 아니지만 좀 몸 관리도 좀 해서 다니고 그런 게 이런 거예요. 자, 이제 형에 대한 해석까지 됐어요? 네. 그래서 사가 있는 사람들이 형 하는 건 긍정적으로 보면 돼요. 충은 아까 얘기했고, 다음에 이제 일주별로 한번 이제 이 지금 합하고 형하고 충하고 격각이고 올 수 있는 상황 다 설명이 됐죠? 응? 인형하고 오 같은 거 합할 때 사업이 동업적으로 동업이 펼쳐지면서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뭐, 그 중에서 이런 합도 있을 수 있죠? 이런 합. 비누술. 예. 이것은 관이죠, 관. 네. 여자 입장에서는 뭐예요? 성관, 남편. 남편이 되고, 남자 입장에서는 어떤 큰 관인데 사업하는 어떤 무대가 될 수도 있고, 그럴 때 이렇게 합하면 어떻게 돼요? 예, 여자 같으면은, 요런 남편의 요런 합, 이런 거에 의해서 좀, 남편이 잘못되면은 좀, 외가 여자하고, 뭔가 이제 썸씽이 있을 수 있겠죠. 인하고 상관이라서 묘하고. 그런가요? 상관이라서 그게 아니라,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자의 식신 아니에요. 묘도 그렇고. 겁재의 식신이네. 겁재가 됐던, 뭐, 그렇게 봐도 되고. 음. 계묘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도 설명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자 같으면. 남자인데 이걸 갖다가 관으로 쓴다. 근데 이걸 갖다가 큰 조직과 관련해서 내가 어떤 사업을 한다고 치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장생하면서 어떤 병화가 장생하면서 큰 조직과 관련해서 새로운 일이 열릴 수가 있는, 그렇게 되는 거지, 이거. 이것도 긍정적이에요, 사업하는 사람. 그래서 어떠한 육친이고, 그 사람이 어떠한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해석은 다 틀리다 이거예요. 이걸 일률적으로 목생화해가지고 좋고, 목국토해가지고 안 좋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도대체 이거는 장님, 코끼리만 져가지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거. 응? 장님 봉창도돌이 소리하고 똑같다고. 자, 그 다음에가 이제 일주별로 한번 더 훑어볼게요. 자, 일주별로 개축이 있을 수 있고, 개묘가 있을 수 있고, 개사가 있을 수 있고, 개미가 있을 수 있고, 개해가 있을 수 있다. 이것도 사실은 남자, 여자, 음? 남자, 여자,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 다 구분해서 해야 돼요. 근데 이거 하려면 진짜 길어져. 어? 이 사람이 사업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죠? 직장인 해석 틀리다고, 이것도. 이것도 마찬가지. 근데 거기에 대한 사업인이냐, 직장인이냐, 아니면은 백수냐, 거기에 따라서 설명을 했으니까 지금은 일반적인 해석만 좀 해볼게요. 거기다 이제 사업일 경우 이럴 수 있다라는 예시를 들어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 좀 해볼게. 자, 이것은 축하고 인하고는 합 같은 거예요. 그죠? 이 축하고 인을 잘 봐봐요, 이렇게. 이게 뭐냐면은, 사주첩경에 보면은,
전인후종 그래요. 이 글자, 전인후종. 전에 있는 글자가 다음 글자를 생해 간다. 그러니까 축생인한다. 여러분. 축은 뭐를 낳고, 자는 뭐를 낳고, 축 이렇게 되죠. 묘. 인은 묘를 낳고, 축은 인을 낳고, 이렇단 말이에요. 요거를 생의 관계로 본다, 이게. 생의 관계로. 이 지장간을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개신기고, 무병갑이란 말이에요. 무평. 음. 자, 지장간 전부 합돼 있죠? 무게합, 병신합, 갑기합. 그래서 축하고 인이 있으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래서 축인이 같이 붙어 있잖아요. 뭐 종교교육, 철학 이런 데에 관련해서 직업적으로 많이 가는데 교육 쪽으로 특히 이런 글자인 사람들이 고집이 엄청나요. 이 글자가 거의 똘똘 뭉치 저거 합 같은 거야. 떨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인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축이 옆에 있으면 굉장히 이게 강한 글자로 보면 돼요. 신이 와서 축을 한다고 해도 잘 안 깨져. 미가 와서 입고 하려고 해도 잘 안 돼. 그런 글자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인이 와서 축하고 합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상관이 와서 어떤 내가 어떠한 할 일, 하고자 하는 일, 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강한 뭐예요. 운기, 그런 의지, 이런 게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이게 여자 같으면은 관하고 지금 이 식신하고 합해 있는 거죠. 그 미혼 같으면 이럴 때 결혼 같은 것도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죠? 만약에 기혼자라면은 뭐예요? 자칫되면은 이 배우자, 축이 이제 배우자인데 배우자가 뭔가 변모할 수 있는 그런 모양도 되죠. 그러면서 계면연에 가면은 격각의 작용이니까 안방이 흔들릴 수도 있고, 이런 거는 이제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내 남편이 애정사가 있을 수 있겠구나. 전부 합의돼 버리잖아요. 미혼자라면은, 본인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미혼자라면은, 기혼자로. 미혼자라면 내가 될 수가 있고, 기혼자라면 내 남편이잖아요, 이게.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런 해석을 해주면 되고, 그러지 않으면 사업적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건 되죠. 관이 뭐냐면은 나보다 더 힘이 있는 존재, 그런 존재와의 관계에서 내가 일을 열어갈 수도 있겠다. 그런 해석을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겁재적인 요인과 이런 상관적인 요인까지 다 이제 육체적인 해석만 해줘도 되고 그래요. 그런 가운데 좀 강해지는 거고. 그러니까 상관이라는 게 뭐예요? 사업하는 사람 사업 더 벌리려고 하고, 직장 다니는 사람 직장 잘 다니다가 좀 약간 좀 헛바람 들어가고 그런 거니까. 그 다음에 계묘 같은 경우는 기존의 어떤 식신을 쓰고 있는 것인데, 그러한 것이 등류, 인묘가 합을 하니까 더 이제 강해졌죠. 그러니까 이것은 기존에도 내가 어떤 자유분방한 마인드 그런 것인데 더 강화되는 거예요. 학생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돼요? 가출해버려, 이거. 가출? 예, 왜냐하면 기존에도 내가 자유분방한데, 이런 인이 오면은, 그런 기질이 더 강화가 되죠. 특히 여고생 같은 경우, 임수 같은 경우가 더 심한데, 임수 같은 경우가 이제 수목상관이라 그래요. 수목상관은 뭐냐면 물총에서 잔뜩 땡겼다가 쫙 밀 때 튕겨져 나가는 거 있죠.
이게 뭐냐면 네. 겨울에 움츠렸던 기운이 그대로 터지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수목상관 같은 경우는 그게 심하다고 봐요, 더. 막 가출도 하고, 여자 같으면 그냥 외출, 여자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운이 더 강화가 되는 거죠, 이게. 직장이라면 어떻게 돼요? 기존에도 내가 좀 그런 기질인데 이게 되면은, 아, 무조건 일단 그만둬보자. 그런 기질로 나타나기 쉽단 말이에요. 남들이 보면 그래요. 아니, 저 직장 괜찮은데 뭐하러 그만두려고 그러냐? 본인은 그게 안 돼. 상관이라서. 그렇죠?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이라도 어떻게 돼요? 뭔가 더 벌려봐야 되겠다. 이거. 상관은 벌리는 작용이 강하니까. 상관은 뭐냐? 식신일 때는, 어, 돈을 갖다가 100이면은 거의 90이나 100 가까운 것만 소비해가지고 일을 벌리잖아요. 상관은 그거에 한 0.5배 더 벌려. 한 150 정도 들어가. 그래가지고 보니까 비용이 더 낭비가 되고. 그래서, 남자들이, 야, 우리 저 간단하게 한잔하자. 한 2, 3만 원어치 먹으려고 하다가, 괜히 룸사람 가가지고 말이야. 몇십만 원 지르고 하는 게. 이런 상관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어떤 그 식신적인 기운이 더 강화가 된다. 그 다음에 개술 전부 뭐냐면은 요런 거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이해해 주면 돼요. 여기, 개유가 빠졌구나. 뭐가 빠진 것 같다 했더니. 그리고 사 같은 경우는 기존의 어떤 그 재관쌍미라 그러죠. 이거는 네. 재관쌍 이모일주와 개사일주는 재관쌍미를 좋게 보는데, 그러한데 형살이 왔다. 관도 될 수 있고 마누라도 될 수가 있고. 아까 개사 가지고 형살 얘기 많이 했죠. 마누라가 됐던 그러지 않으면 남편이 됐던 일반 그 학생들이라면 이제 그런 형의 의미는 사실 약한 거죠. 아직 가정을 꾸리기 전이니까 하- 저 사회생활하기 전에 이런 그 미혼들은 좀 해석하기가 좀 그래요. 근데 기존에 어떤 그 가정이 있거나 그러면 배우자가 되는 거예요, 이 자리가. 그 자리를 형을 맡는다는 것은 뭐냐면 안방이 있는데 무슨 베란다를 고치든가 뭐 그것도 형으로 들어가요. 어? 그러든가 아니면은 남편이나 그 배우자가 어떠한 그 약간의 어떤 그 여자 같으면 이런 거 할 수 있죠. 성형 같은 거 그것도 형이에요. 그런 걸 통해서 좀 얼굴이 좀 좋아질 수도 있고 남자 같아도 뭐 그럴 수 있고요. 그러지 않으면은 뭐 간단한 어떤 그 사고수를 통해서 어떤 더 건강이 회복되는 그러한 식으로 배우자의 에, 건강 회복 이런 쪽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안방을 형한다는 것은 어떻게든 이리저리 안방에 뭐 베란다를 넓히든가 아니면 창문을 손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형의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다. 그다음에 미하고 축하고 여기 합 같은 거예요. 요것도 가만히 보면 갑기합이야, 갑기합. 음. 기토거든요, 이게. 그래서 여자 같으면은 남편이 이렇게, 그죠? 아가씨 같으면은 이렇게. 남자 같아도 요게 자식이잖아요, 자식. 예? 아니, 자식과 어떤 그 상관적인 어떤 그 합이 되는 거니까 요것도 어떤 애정사의 모양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관과 이런 상관이 합한다는 것은 어떤 조직성과의 어떤 관계에서 사업이 열리는 것, 이런 것도 가능한 거고. 이게 관이니까 조직 같은 거로 본단 말이에요. 그 애정사는 이해가 안 되는 거. 여자 같으면은 요게 이제 남편이 애정사의 말일 수 있다. 음.
그 다음에 미혼 같으면은 애정사로 인해서 어떤 내가 남자가 생길 수도 있다. 근데 남자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보란 말이에요. 그냥 결혼 합동. 예, 예. 다음에가 개해가 되는데 이건 인해합으로 오죠. 이러면은 기혼 남녀 같은 경우 아니면 미혼이라고 하더라도 입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잘하면은 내 짝을 만나 가지고 좀 관계 설정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안방 채워져 가지고 결혼하기도 하고. 임신해가지고 결혼하게 되고. 뭐 그런 케이스 있죠. 그러지 않으면 요럴 때 애를 낳을 수가 있죠. 또 낳거나. 육합으로 왔으니까 주로 아들 같은 경우, 나이 든 사람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손녀 손자인데 뭐냐면은 요것들이 속도 위반을 해가지고 미리 만들어 놓고 결혼으로 연결되는 그런 과정을 밟을 수도 있고, 그런 해석 해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원진이잖아요. 원진. 충은 아니고 원진이니까는 뭐예요? 좀 안방 내에서의 그런 것이니까 본인 스스로는 뭐예요? 인성이라는 것, 편의라는 것이 원진 맞았으니 양심을 지켜야 될지, 상관짓을 해야 될지, 뭐냐면 요때 미묘한 어떤 정신적인 상태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어떤 양심에 꺼리는 걸 굉장히 극도로 싫어했던 사람인데, 이때 되니까 야, 뭐 그런 건 대충 넘어가도 되지 않겠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심리적인 그런 마인드하고 안방, 결혼한 사람들 같은 경우 안방을 갖다가 이렇게 원진한다는 것은 뭔가 좀 뭐 불안한 기운 같은 거 볼 수가 있어요. 만약 여자 같으면은 본인 스스로 상관짓도 하고, 이제 그런 정도 해서 해주면 되죠. 그리고 이제 워낙 여기에 무슨 신도 있고 유도 있고 이런 게 많았다 그러면은 이게 전부 원진 맞고 충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개, 유 있고 신 있고 이런 사람들. 원진 맞고 충이고 이게 처음에는 아주 평소에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극도의 적이에요. 도덕론자 같은 거. 어떤 거요? 도덕론자. 그러니까는 양심을 저버리고 어떠한 일을 하면 안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도덕군자 같이. 근데 이런 놈이 와버리면 혼란이 와버리지. 야, 그렇게 사니까 피곤하네. 그러니까 이것도 어쨌든 간에 평소에는 안 그랬는데 상관이 오니까 상관 발동이에요, 그냥. 상관 발동으로만 봐도 되고, 평소에 그런 주장이 강했던 사람인데 더 심한 거지. 그런 식으로 봐주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잘 보면 보세요. 병신합 같은 게 들어와요. 병이 있고, 이렇게 신. 이것은 기토가 생하는 것이니까, 관에 받치되고, 요것은 이제 재성이 되는 거죠. 남자 입장에서는, 뭐냐면 요게 저기 뭐라 그래. 이게, 자식이 되는 거지, 자식. 자식이 되고, 자식의 밭이 되고, 그 다음에 요것은, 보자. 감목의 어떤 밭이 되는 거고. 이건 뭐예요? 자식의 애정사 같은 거죠, 이것도. 자식의 애정사까지 볼 건 아니지만, 남자 입장에서는 이게 자식이고, 이게 딸 자식이 되겠죠. 무토가 됐던.
근데 요것은 이 무토 입장에서 볼 때는 A격의 남자가 되겠고, 요런 것도 있어요. 요런 건 자꾸 확장해야 이제 한 건데, 이거는 뭐, 크게 볼 건 아니지만, 요런 것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요런 거 보고, 남자라면은, 자네 자식 올해 연애사가 벌어지겠구만. 요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거 육신에 대해서 막 확장하다 보면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한번 갖다 붙여 본 거예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일간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 여자가 음일간이 네. 식신하고 상관일 때 상관. 그 딸이고 아들의 그 구분이 있나요? 음일간의 딸은 딸, 뭐 아들은 어떤 음양이고 그런 거.